인생은 긴 연극과 같습니다. 막이 오르고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단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막의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년, 5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함께하면서 5막, 6막까지 무대 위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무대 위 인물의 심리를 그려온 극작가이자 또 노년의 심리, 특히 황혼의 관계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어요. 무엇이 그들을 평생의 파트너로 만드는 걸까? 젊은 날의 열정, 아름답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50년의 세월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20대의 눈부신 외모도 70대의 굽은 등과 주름진 손을 사랑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부부들의 실제 사례와 심리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여자는 평생 함께해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7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정의 항심을 가진 여자입니다. 항심. 좀 어렵죠? 항상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관계 만족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늘 기분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슬픔, 분노, 기쁨 다 느끼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의 연속이잖아요. 얕은 웅덩이는 작은 비에도 흙탕물이 튀지만 깊은 호수는 태풍이 불어도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계란 껍질 위를 걷는다고 표현하죠. 제가 상담했던 50대 중반 K 대표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걸 잃었다는 절망감에 아내에게 사실을 고백했죠. K 대표님은 아내가 절규하거나 자기를 비난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런데 아내는 한참 동안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다 알아요. 우리 내일 아침에 빚이 얼만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차분하게 종이에 적어봐요. 집 줄이고 차 팔면 되죠. 우리 둘 다 건강하잖아요. 밥 굶기 하겠어요? 나 당신 믿어요. K 대표님은 이 한마디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이 항심이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심리적 안전기지가 되어준 겁니다. 평생의 파트너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조금 역설적일 수 있어요. 바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여자입니다.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가진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두 개의 반쪽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가장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온전한 원이 만나 교집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상호의존이라고 부르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100%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사람.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의 모든 감정 쓰레기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나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계속 조르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착취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일, 취미, 철학,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여성은 다릅니다. 그녀는 파트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당연히 소중히 여겨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가꾸어 나갑니다. 은퇴 후에 남편 껌딱지가 된 아내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60대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70대 초반의 한 노부부는 달랐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카메라를 들고 동네 산책을 나가는 게 낙이었고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시니어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랑 안 놀아줘?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그림 전시회에 남편을 초대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림을 자신의 카메라로 정성껏 찍어주었죠. 이분들은 서로의 세계를 존중한 겁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 그리고 서로의 세계를 응원해주는 여유. 이것이 70대에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현명하게 싸울 줄 아는 여자입니다.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갈등이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의 역사죠. 관계 심리학의 대가인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를 파멸로 이끄는 4가지 독을 말합니다. 바로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쌓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여성은요, 갈등의 순간에 이 4가지 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멸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그녀는 당신은 대체 왜 그 모양이야? 비난나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나는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외롭고 걱정이 돼야 이 마이너스 메시지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 어휴 됐네요. 말을 말자 경멸 담쌓기라며 돌아서는 대신 지금은 둘 다 너무 격앙됐으니 30분만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타임 마이너스 아우트 고 제안하죠. 40대 후반 부부가 자녀 진로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아내는 아이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죠. 당신이 애를 그렇게 물고 빠니까 애가 현실 감각이 없잖아. 비난. 아내도 지지 않았어요. 당신이야말로 꼰대처럼 구시대적인 생각만 하니까 애가 숨막혀 하잖아. 방어, 역공. 이대로라면 그냥 파국이죠. 하지만 이 아내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했어요. 여보, 잠깐. 우리 지금 서로 상처 주려고 만난 거 아니잖아. 당신이 왜 그렇게 아이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자리까지 왔는지 아니까. 상대 의도 인정. 나도 아이가 힘든 길 가는 거 무서워. 나의 취약성 인정. 우리 둘 다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면서도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우리 편이 돼서 같이 고민해보자. 남편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문제를 너와 나의 싸움에서 우리와 문제의 싸움으로 전환시키는 지혜. 이 능력이 50년의 관계를 지탱합니다. 4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바로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지지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요, 기쁨을 나눴을 때 배가 되는 경험이 관계의 질을 훨씬 더 강력하게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이라고 해요. 내가 승진을 하거나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래. 축하해. 근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소극적 반응. 그래. 좋겠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나랑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거 아니야? 수동적 마이너스 파괴적 반응. 운이 좋았네. 그거 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했어? 적극적 마이너스 파괴적 반응. 이런 반응들은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하지만 평생의 파트너는 다릅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가 60대에 은퇴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첫 소설이 작은 문학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상 탄대. 그때 아내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당신 정말 해냈구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아요? 당장 전화 끊고 우리 아들, 딸한테 다 전화 돌려야겠다. 오늘 저녁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요. 이 남편분은 상을 받은 기쁨보다 아내가 아이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나의 슬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도 귀하지만 나의 성취와 기쁨을 질투나 무관심 없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순수하게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여자와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의 행복을 곧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특징입니다. 삶의 굳은 살을 긍정하는 여자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죠. 인생 계획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시련이 닥쳐요.
질병, 실직, 관계의 단절, 노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쉽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과거에 갇힙니다.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여성은 다릅니다.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이걸 생각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울고 앉아 있는 대신 그곳에서 작은 들꽃이라도 하나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긍정성과 회복 탄력성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녀는 곁에 있는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기 속에서도 단단하게 지탱하는 심리적 기둥 역할을 합니다. 30대 후반의 늦둥이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망감에 매일 술을 마셨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비관했습니다. 아내 역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느릴 거예요. 우리 부부, 다른 부모들보다 훨씬 더 힘들 거예요. 인정해요. 실컷 울자고요. 하지만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속도에 맞춰 살던 우리에게 천천히 가는 법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러 온 천사일지도 몰라요. 우리 이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 봅시다. 그녀는 불행을 저주가 아닌 과제로 제 서가리 FRAMING한 것입니다. 이 여성의 태도가 남편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냈고 두 사람은 그 어떤 부부보다 단단한 전우애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표현하는 여자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경멸의 반대말이 존중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서로를 당연하게 여겨요. 남편이 밥을 먹고 치우는 것,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공기는 없어져 봐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여성은 이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붕어빵 한 봉지에 말없이 설거지를 해준 그 등에 아침에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는 그 사소한 배려에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결혼 40주년을 맞이한 60대 후반의 부부에게 관계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내분 68세이 웃으며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별거 없어요. 나는 우리 영감이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내 옆에서 코 골아주는 게 그렇게 고마워요. 이 나이 되면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 그래서 아침마다 남편한테 말해요. 여보, 오늘도 잘 잤어요?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남편도 나한테 그래요. 당신 밥 먹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네. 여러분, 이게 가식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40년의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노부부의 생존 전략이자 사랑의 기술입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일상의 작은 배려를 알아차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삶은 비록 화려한 이벤트는 없을지라도 매일매일이 따뜻하고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삶의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는 여자입니다. 취미나 성격은 달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한 사람은 내향적이어도 좋아요. 등산 좋아하고 영화 좋아하고 달라도 됩니다. 하지만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다르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듭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과 관계와 신뢰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가족의 화목이 중요한 사람과 개인의 성장과 자유가 중요한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여성은 나와 같은 인생의 나침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직, 성실, 가족에 대한 헌신, 타인에 대한 배려, 배움에 대한 열정 같은 삶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죠. 하지만 남편은 50대 초반
돌연 시골로 귀농을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20대에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보다 우리 두 사람의 시간과 자유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 남편이 임원이 되면서 돈은 벌었지만 우리는 시간과 자유를 잃었어요.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되찾으러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결정을 100%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이라는 다른 풍경을 보다가도 결국 자유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같은 가치관의 나침반을 따라 다시 한 길로 모인 것입니다. 이런 여성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만의 기준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연극에서 평생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조건을 모두 100점 만점으로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준 사람, 나의 성공을 질투 없이 기뻐해주고 나의 실패에 경멸 없이 손잡아주는 사람,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 그리고 비가 갠 뒤에 뜬 무지개를 보며 우리 잘 버텼다고 함께 웃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들, 감정의 항심을 가졌는가? 자신만의 세계가 견고한가? 현명하게 싸울 줄 아는가?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삶의 굳은 살을 긍정하는가? 사소한 감사를 표현하는가? 그리고 같은 삶의 나침반을 가졌는가? 이 질문들을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그리고 어쩌면 나는 어떤 파트너인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 무대에 가장 빛나는 조연이자 가장 든든한 연출가이며 가장 따뜻한 관객이 되어줄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